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랑이 하게 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팔해집니다. 그리고 오해에서 세 발짝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 숫자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기본이라는 거죠. 자기 성찰력이 없는 사람은 멘탈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격 장애를 가지거나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에 개입을 했는데,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약간 둔감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가족이나 사회에다가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회복자들을 보면 멘탈 문제나 알코올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이 변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해의 관점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해소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통해서 화가 났다. 그러면 화난 감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알아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내가 좀 신경질이 났다. 아, 아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구나. 자기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수긍할 만하면 충분히 내가 화날만 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신경질이 날만 했어. 그렇게 했는데 또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보니까 그 사람 입장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멘탈 문제를 가진 친구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좀 외통수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뜯고 가다가 막히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돌아가면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경직돼가지고 뚫고 나가다가 안 되면요. 길을 쓰다가 좌절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화난 상태가 우울이잖아요. 자기한테 화가 났거나 또 남한테 또 화를 내거나 근데 화를 못 내죠. 소심한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질에 맞게 성격에 맞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페르소나 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너무 사람들의 편견이나 의식을 해서 자기의 할 얘기를 못하면 그게 속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이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을 주고 건강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스트레스는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을 해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가족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족과 이렇게 담을 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힘들 때는 자기에게 손을 내밀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친구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몇 사람 또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사회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또 요즘에 이제 지역사회 관점이 되게 중요해져서 그 지역사회에 지금 우리 선생님 오셨죠? 네. 지금 공동생활 가정하시는 우리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 오셨는데 지역사회에서 지금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예, 우리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계신 이 활동과 이렇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또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료진과의 첫 단추.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원했던 게 23살 때인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의사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상담 치료를 같이 해줬던 의사였던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의사는 많지가 않은데 이것도 하면서 저거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쓰는 거 가지고 약만으로는 다 안 됩니다. 물론 약이 중요하긴 한데 약만으로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이고 스트레스적이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상담이나 재활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지지체계를 활용해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적절하게 외래를 가서
위기 때마다 약을 조정한다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의 어떤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가가지고 진솔하게 얘기하면 약이 올릴까봐 거짓말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약을 잠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절하면서 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사와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그 감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럴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그 당사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권위적인 의사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된 당사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